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큰 세 가지 범위를 살펴봤죠. 글, 개, 떠. 이번엔 두 번째, 개. 개인 삶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인 소득 저하 시대의 소비자가 행동이 변화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준 교훈 첫 번째예요. 일자리 상실의 충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CNN은 이제 실업자가 막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붕괴로뿐만 아니고 직업시장이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로 실업률이 32%, 즉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래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 상실에 충격이 오게 되면요. 여기에 정부 입장과 민간 기업 입장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해고를 해서 생존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실업률을 지켜줘야 되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량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 DNA와 기업 DNA가 충돌할 것이다 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얘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이 영상으로 열렸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경제포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비정규직에게 엄청난 희생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의 실직률을 보더라도 점점 이것이 심해져서 이것이 혹시 대공황에 있었던 실업률 25%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우리 이 지구상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교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비자발적 백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 형태의 종사자라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긱 이코노미 플랫폼이라고 하죠.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알바 이런 분들의 일용직 노동자들도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정규직들이 1차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뿐만 아니에요. 정규직도 오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을 요청한다든지 희망퇴직자가 안 모이면 아예 정리해고를 하고요. 또는 노조와 서로 협정을 맺어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못 견디면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누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 백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훈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은행에 가보셨나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은행을 한번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적금을 해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과 비자발적 백수가 된 분들이 생활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들어놨던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훈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욕구와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소득이 저하되면 바로 예적금과 노후자금을 자기가 쓰게 돼요.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갈되죠. 그렇게 되면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요. 중가 제품은 거의 사라지고 아예 고가를 소비하는 측과 전부 거의 대부분은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다시 말하면 중소득층의 구매력이 위축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기업도 행동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고 정부도 대국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개인 재무 건강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핀테크가 상당히 많은 투자라든지 예적금 또는 대출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마이크로 대출, 마이크로 투자에 선동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의 양극화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은 just for me, 나만을 맞춰줘, 나를 위해서 활동해줘 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더 원하게 되는 가치의 변화가 앞으로 소비 형태로 일어나게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의 경우를 보면요, 소비의 지출을 최적화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긴급 마이크로 대출을 원하고요, 노후 자금을 재설계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활동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투자 로봇 어드바이저가 많이 활동할 거라고 보여요.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건 이 투자를 지원해주는 인공지능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100만 원을 들고 투자 회사에 정말 수준 높은 어널리스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쓰게 되면요,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수료를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다시 말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10번 내지 20번 정도 투자를 더해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 소득 저하와 일자리 상실로 인해서요, 미래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이 또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개인의 일자리가 또 소멸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 역량과 내 사업과 가는 방법을 미리 지금부터 판단하고 모니터링해서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라지는 직무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단순 반복적인 노동 직무예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택시기사가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라는 건, 과거의 마부가 사라졌듯이 사라질 직업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경찰도 자매품으로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위험을 처리하는 업무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의 핵 유출 검사원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층 건물은 위험한 직군 아니에요? 그럼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로봇으로 닦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없어지는 직무는 단순 반복적인 전문 직무예요. 약사라든지 법률을 조사해 주는 사람들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또 사라지게 돼요. 네 번째 사라지는 일자리는 뭘까요? 이번에 큰 위기를 당한 콜센터 사라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대처하게 되겠죠. 데스크 안내원, 속기사 이렇듯이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전달 직무들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빠르게 더 사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기의 역량 변화 그리고 미래 자기 직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대응의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 딜 정책을 펼쳐야 돼요. 자,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내놨죠, 국민들은. 그런데 정부가 잘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들을 공익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현재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이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 사진을 보세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이고요. 하나는 일본의 온라인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은 뭐죠? 선생님이 카메라로 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온라인 교육은 뭐죠? 거꾸로 해요.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질까요? 우리는 초고속 통신망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초고속 통신망을 못 깔고 모바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2020년에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일자리가 없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펴야 돼요. 어디가 있을까요?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5G를 깔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정부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AI와 로봇들은 기존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 훈련을 받고 데이터를 또 구축을 해줘야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GPS, 즉 실외의 위치만 알면 되지만 로봇들이 건물 안을 다니려면 실내 위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과거에 IMF 때 했듯이 새롭게 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소득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속적으로 벌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이죠. 소득 저하 시대와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보는 미래 유레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일자리 상실로 인해서 소득이 어쩔 수 없이 저하돼요. 그리고 나는 비자발적 백수가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비워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의 미래 자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행동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제품의 제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 저하 시대, 일자리 상실 시대에 소비자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고객이 원하게 될까요? 첫째는 개인들의 재무 관리를 해주는, 돈을 아껴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AI들이 재테크를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 투자도 10분의 1의 돈을 주고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핀테크에 의한 마이크로 대출, 마이크로 적금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핀테크가 많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모든 기업들의 마케팅은 이제 나만을 위한 서비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지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의 소비자 요구가 증대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함께 믹싱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촉발됩니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오는 산업의 변화, 거기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변화가 꼭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소멸되는 일자리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러한 미래 일자리의 변화에 자기의 역량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자리에 맞는가, 또 어떻게 내 역량을 새롭게 갖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의 숙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금을 잘 모아놓고 미래의 더 큰 충격에 대비하는 이런 자금을 운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